좋아요, 구독. 오늘은 한번 2025년의 주요 업종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에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을 드릴 때 자, 되게 안 좋다 지금 시장이 그때만 해도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25년은 24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2024년이 안 좋았는데 2025년은 적어도 연 단위로 하면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결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거죠.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한다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다고 할지라도 M7, 미국의 빅테크 7이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기술주가 급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냉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쪽의 이익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심화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단 뭐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의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2000년 이후로 시장이 그래도 성숙해진 이후 다음부터는 연 단위로 해서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100% 다 양봉이었어요, 그렇죠? 음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증시도 일단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비관론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기회를 잃게 되니까. 자, 일단 뭐 주가도 싼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일단 업종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뭐 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곳, 가장 크게 이제 애널리스트 보통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제 서버 이런 쪽인데 스마트폰 지금 누구나 갖고 있죠, 그렇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실적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PC는 당연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강력한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AI죠, 그렇죠? 인공지능. 그러면서 서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고성능 디램 그리고 고용량 낸드 이쪽의 수요가 이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회복을 갖다 가져온 거죠. 자, 전년비 7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는 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그 세트업황의 더딘 회복으로 레거시 메모리는 뭐냐면 좀 전통적인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이 아니고 좀 기존에 이제 있던 그런 메모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어쨌건 가격이 다운되고 가격이 막 하락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결국 24년도 결국은 AI 중심으로 성장을 갖다가 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면 25년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여전히 계속 이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AI 수요 중심의 일단 고성능, 고용량 그런 수요가 지속되느냐.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되게 확장하는 국면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도 25년에도 상당 부분은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AI의 진화는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주가 옮겨가느냐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삼성전자가 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침체를 갖다 했고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래도 왜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HBM 아니냐 하는 부분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있죠. 이 엔비디아가 HBM 이제 뭐 대표적으로 3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그런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통과한 그런 회사에게는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주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익률을 갖다 되게 좋게 쳐주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통과한 회사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거의 마진 없이 그냥 손해 안 볼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통과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가만 해줘요, 원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을 잡고 뒤흔들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급증하는 거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통과를 갖다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했지만 그냥 원가 수준의 그런 수익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회사죠,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면서 자, 일단 우리가 수익을 많이 줄 텐데 첫 번째로 쿼를 통과하는 회사만 우리가 마진을 갖다 많이 줄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4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 뭐 HBM4 역시도 첫 번째로 통과할 가능성이 되게 많지만 삼성전자는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반도체 인구, 그 개발 연구 인력도 삼성전자가 2배나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이제 하이닉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좀 그 주도권을 갖다가 잡아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만큼 이제 갖추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브로드컴도 지금 이제 어떤 새로운 역할을 갖다 해줄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로서는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전체 이익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11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시장 전망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아진 영업이익률이 막 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5%예요.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한 8배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주가는 제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가 있었고, 그리고 밸류업, 뭐 국내 소비 위축, 이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갖다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25년도에는 뭘 봐야 될까요? 자, 지금 25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연간 2.4% 성장이에요. 거의 정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미미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 내년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컨센서스 역시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국내 부진이 지금 뭐 내수 부진이 한동안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어쨌건 소비 위축도 좀 고려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단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도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과 함께 어쨌거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강세라는 부분이 일단 현대차의 경쟁력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업종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20만 원은 살만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흐름을 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급락하면 사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2차 전지 많은 분들이 올해 가장 좀 힘든 그런 수익률을 안겨준 그런 업종인데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 일단 15% 이하로 성장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25%에서 30% 성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24년도에 15% 이하로 성장을 갖다 했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금 축소, 그리고 이제 고금리, 차 살 때 중요하죠, 그렇죠? 고금리. 그리고 이제 가격 부담으로 이제 캐즈미랑의 발생을 갖다가 했습니다. 성장을 하던 산업이 여기서 중간에 하면 출렁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갖다 캐즈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전기차 수요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리튬 가격이 일단 22년 대비해서 거의 90%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재 쪽이 다 실적이 막 적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중국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기가 힘들었던 거죠. 자, 25년도를 갖다가 보면은 일단 미국과 유럽이 다시 30% 이상을 갖다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은 많고요. 왜냐하면 장기 방향성에 그렇다고 전기차로 안 가겠습니까? 장기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제 원가, 리튬이 일단은 뭐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가 좋아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어쨌건 우호적인 구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제 중국 규제 반사익이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2024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지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게 트럼프 리스크라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내년에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올해 정말 너무 좋았죠. 예. 보시면 일단 기술 수출 그 라이센스아웃 성과에 따라서 명암이 뚜렷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정말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이제 그 관련주들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25년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대 리스크, 트럼프, 국내 정치에 대해서 불확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장 적은 업종이라는 점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싸지가 않다라는 게 일단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IRA 약가 협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텍은 올해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펩트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머스크가 약가를 갖다 인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텍 이런 쪽은 당연히 그 일종의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직판이 효과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그런 수혜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 이슈로 해가지고 신구 대결 구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연말에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가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나 지금 이제 리가캠은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바이오텍의 주식을 갖다가 좀 모으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부분이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은데, 또 이제 내일 이 시간에서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내년 증시에 대해서 뭐 저도 뭐 미국 주식을 좋아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국내 주식이 내년에 또 의외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